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데도 허리가 안 아프고 몸이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자세가 안 좋은데 분명히 저 정도 되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인은 단순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적게 나가요.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몸에 하중이 덜 받잖아요. 중력의 작용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척추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왜냐면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 골반도 그렇고 특히 무릎 같은 데도 훨씬 더 덜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한 2, 30kg짜리 딱 어깨에 맸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척추가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죠. 무릎이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죠. 발목 역시. 그래서 단순히 몸이 체중이 적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이게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루 이틀만 예를 들어서 배낭을 100kg짜리 내면 괜찮아요. 그러나 1, 20kg짜리라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정상이 되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약간만 균형만 이렇게 삐끗하면 100%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더 심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무게가 덜 나가니까 속도가 훨씬 이렇게 약하죠. 속도가 아주 더디지요. 그러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버리면 그 약간 기울어진 균형이 깨진 그 상태가 속도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죠. 남들보다 체중에 따라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목 같은 경우도 목을 이렇게 숙이는 게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이 몸이 굽어지는 이게 틀려요. 각도가 조금 굽어져 있으면 좀 서서히, 왜 하중이 좀 덜 되니까. 그러나 좀 더 각도를 약간만 좀 숙이면 요 좀 덜한 것에 대해서 몇 배가 늘어나거든. 머리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kg면 약간 앞으로 내밀면 10kg짜리 머리 무게가 20kg가 되고 좀 더 앞으로 하면 30kg의 무게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목에 디스크나 이런 것들 오는 것들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몸무게가,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뚱뚱한 분, 빼빼 한 분 이렇게 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물론 본인의 문제니까 크지요. 그러나 훨씬 더 뚱뚱하신 분들, 훨씬 더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것은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체중의 문제도 되는데 균형의 문제가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 정확한 내가 균형을 유지하면 어때요? 삐끗한 게 없잖아요. 어디로 이게 무너질 소지가 약하잖아요. 왜? 정확히 균형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몸무게가 좀 덜 나가더라도 내가 균형이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은 체중이 덜 나갔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덜 나가지만 기울었기 때문에 체중은 정상적인 체중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든지 적게 나가든지 일단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 전혀 그 하중을 안 받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 볼펜인데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균형이 약간 기울어지면 바빠 몸이. 왜? 이것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약간 기울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못 느끼지만 몸은 엄청 바쁘다는 얘기죠.
왜? 그 기울어진 것을 보강하려면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몸의 균형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죠. 일단 물론 가볍고 보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왜? 체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체질이 체중에 영향을 안 미친가요? 절대 안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 체중에 영향을 미치거든. 누구든지 적게 먹는 건 똑같이 먹어도 좀 더 비만의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먹어도 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자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타고났는데 그걸 갖다가 여느 사람하고 똑같이 체중을 유지해라, 가볍게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무리한, 성리에 안 맞는 요구죠. 또 본인도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날씬해지겠다, 체중을 감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버리면 자기 체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중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체중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러나 자세는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체중은 나의 식습관이나 또 가족들의 어떤 식습관에 따라서 내가 나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책임이 제일 크긴 큰데 그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자세만큼은 100% 나의 책임이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저는 자세 균형을 말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발목이나 이런 무릎 이런 것들도 균형만 잘 잡으면 그나마 좀 유지가 돼. 그래서 이제 체중이 뭐 저기 내 탓만은 아니다 했을 때 완전히 면할 수는 없고 자기 책임도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 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소화력이,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8, 90%를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독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흡수력이 좋은 사람이죠. 이해력도 좋고 그만큼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1, 20%밖에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들여. 흡수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의 내용도 똑같은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력이죠. 소화력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흡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밥 한 공기를 먹었으면 8, 90%쫙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적게 먹어도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그릇을 똑같이 먹었는데 흡수율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많이 먹어도 빼빼한 거죠. 왜? 흡수를 못하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를 못하니까 어떤 그 균형에도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그러면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진짜 내가 빼야 된다. 좋아요. 살 빼는 문제 얘기해 보면 왜 빼려고 하는데요? 그게 있어야 돼. 빼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건강이 목적이고 그 다음은 살이 찌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그 코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말을 해요. 빼는 거 좋다. 근데 모두가 다 빼려고 했을 때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성공률은 누가 높으냐면 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이면 성공하는데 구체적이 아니고 그냥 불편해서 그냥 좀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어떻게 잘 보여보려고 좀 이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명감이죠. 사명감이 강한 아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틀려지잖아요. 태도가 틀려지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정말 내가 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할 거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먹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이 식탐이 하루는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건 나의 식탐도 알아야 되고 내가 식탐을 제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아주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식탐을 제어할 이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자면 사람마다 체질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이게 아니야. 공부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물론 앉아있으면 앉아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걸음걸이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르게 걸으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걸을 것인지. 그것은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체중관리,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요법을 적용한다? 어떤 사람 효과를 분명히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분명히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줘. 근데 사람은 나는 공부하기 싫고 연구하기 싫거든. 당신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따라갈게요. 이 사람 굉장히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근데 그래서 돈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모든 것은 나의 뭐랄까 이 능력이 투자돼야만이 대부분 일들이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편리하게 고생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과연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리한 걸 찾잖아요. 쉬운 걸 찾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고장난 사고죠. 그러니까 그 사고로 뭔가를 찾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 이제 이 사고 체계가 잘못된 것이죠. 병든 거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우리의 사고를 이용해서 이제 기업은 돈을 버는 거지. 편리하게 해주겠다, 쉽게 해주겠다, 간단하게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지. 그건 그러니까 사람은 사기 당할 수 있는, 사기 당하기 쉬운 쪽으로 사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는 속지 않으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나는 안 속겠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용 안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속았어. 이미 누군가에 이용 당했어. 그렇게 그렇게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안 당할 거야 이러면 안 당했는가 실제로? 아니요. 벌써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속임을 당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조금 적게 속을 것이냐? 딱 하나. 이미 속았다 내가. 이미 나는 누군가에 이용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용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내가 속았다는데 뭘 속은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그 속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그렇게 찾아들으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을 속이는데 잘 속이냐면 사람들은 속았는데 속은 줄 모른다는 것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벌써 뭐 얼마만큼 2배를 더 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속았으면서도 안 속으려고 한다? 이미 당한 거야. 이미 당했어. 그죠? 당했는데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은 2번 당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당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당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객관적으로. 나를 딱 놓고 3자 입장에서 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내 어리석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이제 덜 속아. 안 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아니, 이 언론, 우리 눈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에서 이 모든 기업이든지 뭐든지 우리 뭘 장악하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뇌잖아요. 우리 인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략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벌써 그러면 인식된 건데. 그래서 텔레비를 뭐라 그래요? 사부상자라고 그러죠. 제일 텔레비에 잘 속아 사람들이. 왜? 텔레비를 신뢰하니까. 텔레비 그러면 방송국은 정직하면 방송국을 해요? 기업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속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 속도가 결정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 속겠다? 텔레비 열심히 보면서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내 영혼까지 내어주면서 텔레비를 방송국을 떠맡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면. 그런데도 안 속았다고 생각해 자기는. 바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비단 다이어트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강 문제에도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마음에 뭔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 너무나 깊숙이 속아졌기 때문에.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를 또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때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나마 안 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100%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부족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2가지로 나누죠. 뭐냐면 내가 건강이 좀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상태에서라도 좀 건강을 추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나는 이미 뭐 건강 끝났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딱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 삶도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과 포기한 사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삶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뭐랄까 완성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면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느냐. 추구하는 것으로 내 삶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추구 안 하고 포기했다, 놨다? 그러면 얻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얻어주는 게 없죠. 배는 부르겠죠. 배도 부르고 즐겁기도 하겠죠.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또 어떤 코믹한 것을 보면 잠시 동안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찌게 하고
내 내면을 풍부하게 하는 이것들은 뭐랄까 군것질 하듯이 잠깐 내 입에 달콤한 거 먹고 내 눈이 즐거운 거 보고 이런 걸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